뉴스캐비닛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유력 매체 기자와 한국 기자인 저 그리고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라인 야후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매체 기자님은 해당 일본 언론사를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닌 만큼 매체명은 따로 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합은 모든 언론과 유튜브를 통틀어서 처음 하는 시도인데요.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알리고 일본에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사안을 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저는 한국의 기자고 우리의 국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은 종종 데블스 애드버킷 즉 악마의 변호인 역할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일본 매체 기자님부터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신 기자 김호진입니다. 예, 김호진 기자님. 외신 기자님이라 그래갖고 처음에 하지메 마시테 해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예, 한국 기자님이셨어요. 예, 토종 100%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사에서 한국인 기자로서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어저께 그 윤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장소에 다녀오셨어요? 그게 자리가 한정적이어가지고요. 추첨을 통해서 뽑는다 그래서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녀왔으면 많은 이야기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다녀와서 또 한번 들려주세요. 네. 예. 저희 또 하헌기 전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헌기입니다. 저희 그 매일신문 예전 프레스 18 채널에 많이 나온 적이 있으시죠? 예, 잠깐 고정 출연했었습니다. 제가 종종 봤었는데 이렇게 또 매일신문 채널에서 같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그 라인 야후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대본이 없잖아요. 우리가 일단 궁금한 부분들을 다 털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민주당과 그 다음에 국힘 일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라인 야후 사건에 대해서 약간 일본 정부에 대응을 해라 이런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대변하러 나오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김 기자님은 일본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을 좀 가감없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라인이 뭔지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범님 라인이 뭐예요? 네, 라인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그룹의 합작 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예. 라인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라인 어플 내에서 메신저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일본이나 태국, 대만 지역 전화번호로 가입할 경우 라인 앱 내에서 간편 결제나 쇼폼, 뉴스, 쇼핑, 금융거래 등의 다양한 부가 기능이 제공됩니다. 일본과 동남아 중심으로 2억 명 넘게 이용 중입니다. 여기 혹시 라인 써보신 분 계세요? 네, 저는 사용했었죠. 김 기자님이 하셨고 하헌기 저는 부대변인은 본격적으로 쓰진 않았고 본격적으로 쓴 건 아니다. 예, 어떻게 깔아서 한번 해보긴 했는데 예. 안 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세범님은 저는 일본에 이제 뭐 자주 방문하는 편이어서 네. 그쪽 관계자들이랑 연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쓰죠. 그럼 일본 입장이니까 또 이쪽에 앉으셨어야 네. 되는 건가? 그 입장은 아니고요. 뭐. 일본 입장은 아니다. 워낙 그 네. 다 전 국민이 또 쓰고 있으니까요. 제가 나라 퀴즈쇼로 보낼 뻔했어요. 지금. 네. 네. 근데 제가 라인 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예전 회사에 있을 때 메신저로 혹시 일하는 메신저는 그냥 메신저하고 좀 분리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라인을 이제 근무용 메신저로 했었는데 이 라인 메시지가 울릴 때 그 알림음이 좀 달라요. 띵띵 하고 울려요. 그 띵띵 하고 울리면은 그때부터 불안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라인의 그 알림음이 상당히 공포스럽게 좀 자리매김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그래서 라인 얘기를 또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또 그때 추억이 생각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본인데 일본에서 지금 라인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라인이 출시된 거는 2011년 6월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네이버 재팬에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국민 어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국민 어플. 제가 지금 정리해온 내용을 좀 보고 읽어드리면은 우리나라 카카오톡처럼 뭐 가족이나 친구, 회사, 관공서와 소통을 하는 메신저 기능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전자결제, 뭐 페이 서비스, 증권, 외환거래, 암호화폐 거래도 가능하고요. 네. 뭐 포인트 적립도 당연히 가능하고, 뭐 가계부도 작성을 할 수 있는 월렛 기능도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티켓, 쇼핑, 배달, 음악, 웹툰 뭐 등등등 생각나는 모든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는 어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이걸로 해결이 된다. 네. 예.
그래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라인과 별도로 있는 외부 뭐 손해보험사와 그 체결이 되어 있어서요. 네. 라인 안에서도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해약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진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집계 기관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일본 내에서 라인을 사용하는 이용자 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하는데요. 9,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 인구가 한 1억 3천만 명 정도 되니까 네네. 어지간히 사용할 사람은 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10명 중 8명, 9명 정도는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예. 네. 이게 뭐 최근 들어서 갑자기 라인이 인기가 생겨서 그렇다 이런 건 또 아니고 과거에 2016년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MMD 연구소가 조사를 했을 당시에 네. 10대부터 50대 사이 응답하신 분들 중에 90% 이상이 라인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을 정도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에서도 라인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된다. 네. 대신 라인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라인의 운영사가 라인 야후라고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 라인 야후의 규모는 또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네, 마침 지난 8일 어제 그저께죠. 8일 2023년 통기 결산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 라인 야후의 연간 매출 수익이 1조 8,146억 엔. 뭐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하면 한국 돈으로 약 16조 원 900 몇십 원 정도 되니까 네, 16조 네, 정도 네. 되겠네요.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전년비 8.5%가 증가를 했고 매출 수익은 4년 연속 성장 중에 있다라고 예. 하는 기업이고요. 시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네.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이 약 2조 8천억 엔. 환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한국 돈으로 27조, 음, 30조. 사이즈가 꽤 되네요. 네. 예.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물산이나 삼성 SDI 정도의 규모가 되는 아주 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매출 총액이 한 8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보다도 큰 회사다. 네, 네, 그 맞습니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세범 씨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네. 라인 야후 이제 어떻게 돼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됐는지 네, 네.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2011년 6월 네이버가 일본에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라인 뉴욕과 도쿄 증시에 동시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2021년 3월에는 라인 야후 재팬 그리고 이것은 소프트뱅크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이에서 경영 통합과 그리고 A홀딩스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죠. 2023년 10월에는 제트홀딩스와 라인, 야후 재팬이 합병이 되고 합병 법인 라인 야후가 출범이 됩니다. 네. 2013년 10일에는 라인 야후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죠. 2024년 3월 5일에는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의 1차로 행정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1일 라인 야후는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4월 16일에는 일본 총무성이 재발 방지책 불충분 사유로 2차로 행정 지도를 내립니다. 예. 그리고 이달 8일 라인 야후 CEO는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 방금 말씀하셨던 일본 총무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안전부 정도 된다고 봐도 되나요? 네, 뭐 그런 포지션으로 보면 그런 이해가 포지션으로 가실 것 보면 같습니다.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원기 부대변인께 좀 말씀 여쭙고 싶어요. 지금 라인 야후 사태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당, 야당 그다음에 뭐 국민들도 여러 가지 비판이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또 비판의 목소리는 또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한 오늘 네.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제가 며칠 전부터 되게 의아하게 생각한 게 네. 정치권에서 너무 놀랍게 조용하더라고요. 아.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앵커께서 총무성의 그 지위가 한 우리나라로 치면 행안부 정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랑 기재부랑 합쳐놓은 것 네.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큰 곳이네요. 우리나라만 해도 기재부, 행안부 각각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데인데 네.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데서 이 사실 사기업에 대해서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고는 하지만 자본관계 정리라는 말은 지분 정리하라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 네. 언론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터넷을 포함해서 대중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공간에서는 다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예, 예. 정치권에서만 이걸로 조용한 거예요. 뭐 네. 비선 얘기 이런 거 집중하고 있고 예.
심지어 어제 기자회견 있었는데 네. 무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화해할 거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이거 한 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우리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한 마디도 안 나왔고 여기서야 방송이 포맷이 있지만 네. 대통령한테 묻는 자리에서는 한번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일본의 심지어 외신 기자가 대일 관계 얘기까지 한 마당이니. 네, 예. 그런데 심지어 야당에서도 네. 뭐 중요한 건데 25만 원 지원이라든가 뭐 특검 탄핵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중들이 이거 엄청 관심 많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길래 그래서 정치권이 진짜 지금 약간 국민들이랑 유리돼 있구나 뭐 이런 걸 1차적으로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쓰셔서 저희 제작진이 그걸 보고 네.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민주당 욕이기도 한데 네. 왜 가만히 있냐는 식의 얘기인데 예. 제가 또 그랬다가는 이 판국에 와서도 너는 내부 총질하냐고 할까 봐 그냥 정치권이 아이고. 조용하다라고 네. 표현을 했고 근데 네. 뭐 오늘 보니까 과기부에서도 다시 발표를 하고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응을 내놨는데 이 반응이 사실 무슨 말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열심히는 하고 있다 이거 같은데 네. 아직 네이버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건지 약간 뭐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건지 약간 명쾌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예.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초기부터 좀 대응을 하고 예봉을 꺾고 이 협상의 폭을 넓혀놓고 해야 되는데 네. 눈 뜨고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다급하게 불 끄는 거라고 좀 보이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서서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나서 다행이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김 기자님한테 네. 말씀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갈게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이버와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사업 파트너죠 소프트뱅크,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소유하고 있는 야후 재팬이잖아요. 네. 어떻게 함께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돼서 라인 야후가 되게 되는지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어요, 저는. 네. 일견 생각하면 아주 뜬금없는 조합일 수 있는데요. 예. 이 과거를 살펴보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019년도 11월에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 향후에 A홀딩스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네. Z홀딩스와 라인이 경영 통합을 발표하게 됩니다. 예. 왜 이렇게 됐느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IT 미디어라는 일본의 언론사가 있는데요. 당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두 회사가 19년 11월에 통합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충분히 소통을 하고 지냈다고 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네. 뭐 아이디어도 좀 주고받고 같은 테크 기업으로서의 고충도 좀 주고받고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해 오다가 네. 2019년도쯤 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테크 기업들이 확 뜨지 않습니까? 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엄청 힘을 쓰고 있다 보니까 네.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 안 되겠다라는 네, 예. 위기감이 조금 작용을 해서 함께 힘을 합쳐보자 이런 움직임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주주가 한국계잖아요. 네. 손정희 씨.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일본으로 국적을 바꿨죠. 네, 손 마사요시. 네. 손 마사요시.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좀 애매한데 네. 일본에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사업을 하시면 일본 사람으로 쳐주고 예. 좀 안 좋게 된다 그러면 역시 한국인이라면서 이렇게 약간 좀 비판도 받고 예. 중간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죠. 그 정도의 네. 상황에 놓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또 이제 뉴스를 찾아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페이 사업도 굉장히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보면은 삼성페이, 뭐 애플페이, 뭐 네이버페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 부분도 혹시 양자의 합작에 혹시 합작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일본에 보니까 페이페이, 네. 라인페이, 뭐 라쿠텐페이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페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제 세 가지 페이 업체들이 꽉 잡고 있는데요. 예. 야후가 하고 있는 페이페이, 라인이 하고 있는 라인페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쿠텐 인터넷 쇼핑몰로 유명한 라쿠텐이죠. 라쿠텐에서 하는 라쿠텐페이도 있는데요. 그 양자가 라인과 야후가 하나가 되기로 했었을 때 고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페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출혈 경쟁이 강하다. 1위가 야후고 2위가 라인인데 우리 예. 둘이서 박터지게 싸워봤자 이게 소용이 없다. 네. 그런 생각이 작용을 해서 이제 향후에 뭐 핀테크라던가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건데 네. 우리끼리 싸워서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신사업 역량 같은 거를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통합이 된 이후에 네. 라인페이와 페이페이를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를 이제 계속 도모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불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예, 예. 지금은 좀 더디게 운영 중에 있고 라인페이랑 페이페이는 뭐 상호 연동하는 서비스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동되는 정도로. 네. 예. 그럼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건이 일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그 상처가 골마져 있던 겁니까? 아, 네.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라인이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로 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라인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이번에만 있었던 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 처음 통합을 할 때부터 일본인의 개인정보를 한국 회사가 관리를 하고 한국 회사가 하청을 주고 하는 게 괜찮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꾸준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례로 들어보면은 2021년 3월에 보면은 네. 개인정보 관리를 맡겼던 하청 업체가 중국 업체인데 거기서 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네. 뭐 이에 대해서 라인이 아주 수습을 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는 하는데 뭐 크게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 아, 그 이후로도 그렇다. 크고 예. 작은 사건들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11월에 발각이 되긴 했는데 지난해 네. 지난해 9월부터 10월 약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라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부정한 액세스가 발생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라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개인정보 51만 건, 뭐 최대 52만 건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이용자만 따로 뺐을 때 30만 이상이 들어가 있다. 네. 그 대규모 유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반응과 일본 정부의 반응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각자 입장도 다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부대변인님께서 한규 부대변인이 보시기에 오늘 정부가 과학기술정통부가 발표한 내용, 그 다음에 그 정부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우리 국민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기 전에 예, 반응을 보니까 별로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좀 늦었잖아요. 예. 늦은 부분이 있고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게 깔끔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개인정보 뭐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지만은 이 회사도 저 회사도 다 유출이 되는데 왜 여기만 하냐? 예, 그런 사례들은 이 건 말고도 있었고 지금 9,600만 명 쓰는 것 중에 41만 건 유출 물론 큰 숫자입니다. 네, 예, 근데 그보다 더 큰 규모로 개인정보 유출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회사의 자본관계 정리하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아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보통 예, 소송을 걸거나 네, 금융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보안 프로세스 방식에 대한 뭐 이를테면 서버를 옮긴다거나 네, 이게 A 값이 투입됐을 때 나오는 산출 값이 맞아야지 정합성이 있는 건데 네, 갑자기 회사 팔고 나가라는 식의 얘기를 하니 네, 황당해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언급을 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이익이 되면은 뭐 좋게 하다가 아니면은 이제 역시 한국인이네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nissan 얼라이언스 건에 보면 네, 카를로스 곤이 카를로스 곤, 예, 닛산이 쓰러져 갈 때 살려놨을 때는 엄청 인기를 고가하다가 마지막에 프랑스랑 자본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뭐 체포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기발하게 나갔죠. 네, 그래서 세기의 탈출이라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상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일본 정부가 그러면 한국에서도 정권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거지 네이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을 뭐 대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국가 기반 산업하고 또 비슷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런 국민의 정보를 어떻게 보면 한국 그 자본이 들어가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는 일본에서는 또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일본도 자본주의 국가고 예. 우리도 자본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행정 지도로 무슨 이 사기업의 자본 구조를 어떻게 하라는 것 자체가 현대 문명이 일단 안 맞아요. 익숙하지는 않죠. 이게 예.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난리 날 거잖아요. 네. 이게 아까 전에 뭐 이게 인터넷에서는 제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네. 단일 감정이나 이런 거에서 탑승해가지고 무슨 메시지 내는 데에 대해서 되게 경계했던 사람이에요. 막 네, 한일전 예.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가 혼도 나고. 예.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프랑스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이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람들이 화낼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그냥 마치 엄마를 오줌 누듯이 지금 막 얘기를 한 거라서 지금 당장은 뭔가 대응의 모양이 안 나와서
네.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반대 입장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본의 입장이라는 게 아니라 일본의 네. 반응이 이렇다라는 네. 걸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는 아닌데요. 그렇죠. 아까 그 네. 이제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 다른 기업들도 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이만큼까지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총무성이 냈었던 행정지도문을 이제 전문을 읽어보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이 라인 야후와 네이버는 조직적, 자본적 지배 관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정보 관리를 하기가 귀찮으니까 하청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 하청 업체가 사실은 우리 지배 기업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면 이 하청 업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가서 뭐 속된 말로 조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말을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자구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제 총무성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라인 야후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뭐 4월자로 보고서를 냈나 봐요. 근데 그걸 이제 총무성이 봤을 때 불충분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주 이례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2차 행정지도가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탁처 뭐 즉 네이버인 거죠. 네이버와 라인 야후의 이 자본 지배 구조가 문제이니 그거를 고치던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치면 이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뭐 다른 데로 바꾸거나 뭐 할 수 있는 세큐리티 거버넌스를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게 사실은 제1 조건이었거든요.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영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바로 엊그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라인 네. 야후에서도 세큐리티 거버넌스 위탁 관계를 네이버랑 좀 뭐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겠다 발표도 하고 뭐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중호 CPO도 이 사진에서 나가고 네.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양새가 일견 봤을 때 일본 정부의 이 행동에 편승해서 라인 야후가 뺏겨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기는 해요 사실은. 네. 그거에 대해서 부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큐리티 가버넌스 부분에 대한 조정 네. 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이건 납득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50%씩 출자해서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 A홀딩스는 1%라도 지분 관계가 바뀌면은 네. 경영권 자체가 넘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기업이 그냥 하나가 털려 나가는 거고 라인이라는 회사는 그냥 메신저가 아니라 두 기자분님들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미 예.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포털 IT 기업이 동남아에서 펼치는 사업의 이 베이스 캠프 같은 건데 그렇죠. 예, 손실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네. 보안 문제에 관해서 자본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면은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못을 박아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못을 박아두고 네. 그러고 나서 보안에 관련된 해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설명을 제가 사실은 못 받았어요. 그걸 제가 뭐 이를테면 행정지도문을 읽어보지는 솔직히 않았기 때문에 예. 오늘도 보니까 뭐 총무성이 얘기하는 거 보면 경영권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라고만 하는데 이런 정도의 설명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설명 자체는 부족했다. 예, 예. 설명 자체가 부족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는 7월 달까지 뭐 소프트뱅크에서 지분 구조 바꾸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핑계가 아닌가. 사실은 예. 일본 그 야후 라인에 대한 어떤 경영권 탈취라고 표현할게요. 네. 예. 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영권 탈취를 네.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네, 네. 일본으로 아예 경영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다. 네. 사실 지금도 경영권은 네. 그 네이버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그 네. 한국인 이사분 한 명 남아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네. 실질적인 경영권은 이미 일본에서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그냥 이 지분 구조 자체에 50% 나온 그 자체를 흔들어서 예. 항구적으로 일본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의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그 반대편에서 한번 악마의 대변인이 돼가지고 악마의 변호인이 돼갖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일본 언론의 지금 반응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일본어 대충 읽을 수는 있습니다만 깊은 내용을 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건 또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 언론이 라인 야후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던 거는 최근 문제는 또 아니에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당시에부터 정보 관리가 잘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종종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일례로 들어보면 지난해 말만 해도 니혼게이자이 신문, 우리나라의 뭐 매경이나 한경 정도 포지션이 되는 거죠. 경제 매체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라인 야후에게 반성을 요구한다라는 아주 스트레이트한 사설 제목을 달아서 예. 비판을 좀 했어요. 네. 개인 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 그 경위를 좀 살펴보고 네. 그 늑장 대응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뭐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좀 맹렬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따갑게 꼬집은 바가 있고요. 예. 이후에 이제 뭐 한국에 좋지 않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뭐 산케이 신문이라던가 산케이 신문. 네, 예. 산케이 신문에서도 라인 야후의 정보 관리의 안일함이 근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네. 뭐 예.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고 일본 최대 언론사인 요미우리 신문도 지난 3월에는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관리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유미우리 신문은 일본에서 아주 절대적인 신문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매체고요. 예. 네. 뭐 그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도 있는 일본 아사히 신문 역시 예. 똑같이 사설에서 네. 라인 야후는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또 하원기 부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한국 언론이 제 기억하기에 한 3일, 4일 전부터 기사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우리는 기사가 또 나오질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한국 언론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늦게 참전을 했는데 또 프레임이 또 반일로 짜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이 짜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반일로 짜지게 되죠. 네. 반일로 그건 뭐 아무리 통제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예전에 불매 운동 했듯이. 예, 불매운동 했듯이 뭐 국익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는 일본이 하든 미국이 예. 하든 프랑스가 하든 다 똑같이 화를 냈을 거라서.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일 감정이라고 한다는 건 역사 문제랑 엮는다던가 예, 예. 지금 있는 뭐 외교나 산업이나 뭐 이런 무역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역사 문제로 엮어서 네. 비합리적으로 얘기한다던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일 감정에 편승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 사안은 그냥 단순한 반일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 한국 정부에 대한 안일한 대응. 이를테면 어제도 그 기자회견할 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시다 뭐 총리와 지금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한켠에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는 우방국이 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일 관계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예. 예.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하든 간에 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지금 여러 건들이 누적돼 있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문제 부분부터 해서 뭐 오염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에 많은 것들 그냥 내어줘 버렸거든요. 네, 정부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누적돼 있던 것이랑 같이 폭발을 하면 반일 감정으로 불 붙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액션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 그 액션을 제대로 취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 사안이 그래서 반일 감정으로도 이어갈 수가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우호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사실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네. 뭐 우리 지금 어느 때보다 한일 관계가 뭐 두텁고 좋다 이런 얘기만 하니 네.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다 내어주고 있는 것만 같은데 네. 라는 게 누적되면은 반일 관계로 확전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사실 정부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네. 한국인들 입장에서 뭐 반중 정선이 반일 정선이 이런 것들이 확산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우리나라에도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당이라든가 정부라든가는 그 관리를 사실 실패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뭐 약간 자기 비판을 하자면 야당에서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이 건이 아닌 사안에서 사실 반일 감정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진작부터 이게 정부 차원이나 정당 차원에서는 네. 관리가 돼야 하는 차원에서도 네. 처음부터 예봉을 좀 꺾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내버려뒀다. 일단 꺾인 채 시작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자님께도 여쭤볼게요. 그래도 일본의 시각에서 또 한번 여쭤봐야 되니까 일본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로서 봤을 때 한국 언론사에서 지금 보도하는 내용들 속칭 야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결국 일본에 내어주나 이런 식으로 제목이 네. 잡히잖아요. 예. 대부분 한국 언론사에서 내는 보도를 지금 쭉 훑어를 보면은요 헤드라인에 보면 뭐 기술 탈취,
뭐 기술 주권을 잃었다, 네. 뭐 라인 네이버가 일본의 손에 넘어간다, 경영권 탈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대변인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애초에 경영권은 2019년 통합 당시부터 라인 야후의 경영권은 소프트뱅크에 있었거든요. 이 사진 구성도 일본인이 훨씬 많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이 한 부분에만 집중해서 보도를 하는 것 같다. 네. 행정지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고 전반적으로 보도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자는 게 아니라 약간 총무성 입장에서 살짝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제가 전문을 보니까 예. 행정 그 총무성이 요구를 한 게 좀 복수의 선택지를 깔아 놓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네이버가 너희들의 자본을 지배를 하고 있으니 네이버가 아니라 다른 어떤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하청업체를 찾아보던가 네. 너네들끼리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던가 그게 안 된다면은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본 내에서 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라.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지분 정리를 이제 슬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장 맨 밑에 붙어 있고 좀 그 강하다 보니까 한국 언론사에서는 그거를 딱 채워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저는 뭐 사실 우리 언론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이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있을 때 뭐 정부의 역할이긴 하지만 네. 국익에 제일 맞고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이로운 걸 하려면은 우리도 제일 센 거를 얘기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들이 레토릭을 잘 뽑아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예를 들면 일본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닛산 얼라이언스 건 때 예. 일본에서 어떻게 레토릭을 뽑았냐면 프랑스의 우리 대표 기업 닛산이 팔려나간다 이랬거든요. 예. 네, 기술 닛산이 팔려나간다. 이 자극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게 되고 거기서 막 다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정부가 안 하는 일 혹은 방기하는 일을 언론이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심지어 보수 언론, 진보 언론도 없어요. 거의 네, 문제가 예. 비슷하거든요. 조선일보에서 제 기억에 제일 먼저 시작한 네.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약간 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꽹가리를 잘 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인 입장에서는 아주 네. 환영하고 있긴 합니다. 아유 그렇게 갑자기 발에 빼버리면 내가 뭐가 됩니까? 방어를 해야 돼서 저도. 알겠습니다. 참. 그 제가 이번에 세범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이게 저 일본 그 네티즌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우리는 이제 대부분 기사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하원기 부대변인하고 괴를 같이 하는 댓글이 좀 더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일본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일본 네티즌들이나 일본 국민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네, 이 기사와 관련해서 그 일본 네티즌들의 이제 달린 댓글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네티즌들의 이제 많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개인 정보가 외국 서버로 흘러 들어가는 환경 자체가 문제다. 네. 주식 지분 구조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안전 보장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고 한국이나 중국에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 지금의 구조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운운하고 있다. 갑자기 다른 논점을 들고 와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 반대 입장도 조금 살펴봤는데요. 네. 이건 민간 기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다.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제3자가 개입한다면 무시해도 좋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예. 또 이와 괴를 같이 하는 애초에 라인은 네이버의 자회사다. 즉 총무성이 무리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형태가 만약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통했을지 모르나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하기엔 선을 넘은 게 아니냐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증이 있는데 이렇게 일본에서도 얘기가 엇갈리는데 저는 근원적인 궁금증이 일단 일본 그 정부에서 일본 관이 굉장히 세잖아요. 네. 일본 정부에서 이 기업의 이제 지분을 팔으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해석이 되는 부분이 꽤 있잖아요. 이 지분을 만약에 네이버 측에서 다른 우리나라 기업에다가 만약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일본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또 의문점도 좀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글쎄요. 예. 일본 정부가 어떤 설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예. 네이버가 그렇게 나오면은 네. 절대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본 예. 여론은 오히려 좀 더 악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대변인께도 여쭙고 싶은데 아까 이제 까를로스 곤 닛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르노가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닛산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르노 자본으로 와가지고 닛산 다시 재생을 시킨 거잖아요, 칼로스 곤이. 근데 르노가 이제 스스로 나중에는 닛산 지분을 매각하게 돼가지고 그 닛산 르노 이제 미쓰비시 얼라이언스라고 지금 이제 돼 있는데 그 주도권 자체가 지금 일본에 또 넘어가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 부대변인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딱 그런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그때도 예. 기업 간에 있었던 일인데 일본은 네. 이를테면 수사기관이라든가 관이 움직였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사실 이런 장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고 우리나라가 네.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 이거 뭐 이 보도에 보면은 미국이 틱톡 규제하는 거랑 조금 합쳐서 비교해 주시기도 하던데 네, 그건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서비스를 차단한 상태고 네, 반면에 중국의 서비스가 미국에서 되고 있고 실제로 안보 관련해서 미심적인 부분들이 있고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랑 한국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기업 간의 얘기인데 이걸 정부가 개입해서 민간 기업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네, 예. 너무 낯설잖아요. K 방식은 뭐냐면 K 방식. 소송하고 네, 불매하고 네. 뺑가리 치고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너희 기업 망하게 해버리겠다고 해버리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이게 진짜 현대자본주의에서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부터 일단 들어요. 이 만약에 이걸 네.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이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 비난했을 거거든요. 네, 예. 이게 사실은 아까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해진 뭐 의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애초에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거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국적 이런 거 막 묻히는 거 싫어했어요. 사실 네이버에도 외국 자본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네. 외국인 주식 비율이. 예, 예. 그때도 싫어했고 그때 2019년 이때도 반일 감정 되게 싫어했는 상태에서 이 네이버가 사실 기관망을 깔고 시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되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탄생한 게 A-홀딩스잖아요. 그래서 네, 애초에 국적이 묻고 반일 감정이 묻고 이걸 싫어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일본에서 이걸 국적으로 다루게 되는 그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버리니까 네, 골치 아플 거예요 네이버 입장에서.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일본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네. 또 한 말씀 더 여쭤보자면 네. 이게 중국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이 가해진 적이 있잖아요. 뭐 이런 비슷한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북경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네. 보면은 중국 정부와의 좀 이제 뭐랄까 압력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공장을 접고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도 했고 그랬는데 네. 그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일본 정도면 그래도 밸런스를 맞춰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공장 접는 문제가 아니라 지분 네. 넘어가는 구조잖아요. 전 네. 뭐 중국이 저희한테 경제 제재하고 이럴 때도 혹은 부당하게 뭐 대중 레벨에서는 문화 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를 안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예, 예. 그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이건 뭐 공장 못 짓게 하거나 허가 못 하게 하거나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한국의 기업에 있는 그 지분, 한국 지분이 넘어가는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비교할 건 또 아닌 것 같다. 그럼 제가 부대변인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네, 그 지금 그러면은 네이버가 네, 라인에 그러니까 지분 조정을 서로 이제 딜을 해가지고 네. 라인의 일본 비즈니스에 대해서만 접고 네, 그 다음에 라인이 지금 동남아 그러니까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상당히 또 좀 많이 퍼져 있는 메신저더라고요. 네.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 네이버가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식으로 딜을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납득할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딜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딜이 될지 잘 네, 모르겠다. 그런 딜이 되도록 둘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네. 그건 뭐 따져볼 조를 올려놓고 따져볼 문제인데 그런 네. 딜이 되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좀 기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예.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본 네. 언론사에서도 뭐 아주 특정 소수 매체들이라던가 우리나라에서도 2대1이었나요? 아주 이렇게 한두 군데에서 정도 나오는 전망인데 네. 지금 현재 라인 사업, 이 라인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일본 사업권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일본만 딱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동남아에서도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동남아에서 전개하는 사업은 라인 야후 밑에 있는 라인이 아니라 라인 플러스라는 별도의 구조가 있나 봐요. 라인 플러스 그거 아니에요? 그 강남역에 가면 인형 팔고 그 예, 라인 뭐, 플러스 아닙니까? 그 밑에서 자회사인가 다 같이 봐요. 예, 하는 예, 건가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라인에 대한 네이버의 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전제라면 네. 요거를 정리를 하면서 소프트뱅크로부터
뭐 엑시트하는 자금 뭐 최대 8조 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큰 돈 챙기고 네. 일본은 너네 줄 테니까 대신에 라인 플러스에 대한 권리를 우리한테 다 줘라라는 딜이 뭐 마냥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게 지분 구조가 아예 나눠져 있어서 네.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 선택지를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사업권만 떼주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짤막하게 이제 서로 한 말씀만 좀 여쭐게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요 짤막하게 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거 인용하겠습니다. 예. 뭐냐면은 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유, 시장 이런 건 일관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국정 기조라고 했거든요. 네. 시장주의와 자본주의에 맞는 행동을 지금 일본이 하는지 보시고 우리 고객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자님도. 네, 지금 당장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는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네.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정부랑 걸려 있는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좀 태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정말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그냥 하는 말씀인데 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조정을 통해서 돈 많이 받고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안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딱 이게 생각이 난 순간에 네. 이게 사실은 라인이랑 소프트뱅크랑 일본 정부랑 이 짬짬이라기보다는 이 미리 얘기가 다 되고 프로레슬링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해요. 약속 대련. 네, 약속 대련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약속 대련인지 프로레슬링인지 숨겨져 있는 정보에 빨리 좀 접근을 해서 네. 판가름을 해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원기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과 김호진 일본 유력 매체 기자님을 모시고 또 아주 열띤 토론을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종종 모시겠습니다. 오늘 뉴스 캐비넷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뉴스 캐비넷은 다음 주 월요일 또 다른 새로운 뉴스를 캐비넷에서 꺼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